저희 아이는 7살인데 8살 된 뇌병변 지적장애 1급인 형이 있고 아래로는 14개월 된 여동생이 있습니다. 둘째는 밝고 사교성이 좋고 아픈 형을 대신해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어린 동생을 잘 돌봐주는 아이입니다. 연년생 형이 많이 아파서 생후 100일 무렵까지 낯선 사람에게 떼어놓고 형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이 심했고 5살이 돼서 유치원에 다니기 전까지는 형 물리치료며 병원 외래며 늘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 재롱을 즐기며 키우지 못했고 놀이터에서 놀아준 일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형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봐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7살에 들어서면서 분리불안도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아이를 놔두고 슈퍼마켓에도 다녀오고 쓰레기도 버릴 수 있게 됐죠. 그전에는 아이를 놔두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어서 쓰레기도 늦게 퇴근한 남편이 담당했고 남편이 바빠서 못 버리면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는 큰아이를 잠시 집에 두고 둘째와 함께 버리고 오든가 아니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워낙 성향이 사랑받길 원하고 질투도 강한 것 같습니다.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내가 돌이 지나자 질투가 심해져서 엄마 아빠가 아가만 이뻐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아가한테는 뽀뽀도 하지 말고 기쁜 얼굴도 하지 말랍니다. 아빠가 4주 동안 출장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막내 아이를 질투해서였는지 아이는 갈수록 저와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큰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 잠시 작은 아이와 막내를 두고 차 태우러 갔다 오는데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때도 둘째는 내려가면서 전화 통화하길 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전화가 끊기거나 몸이 불편한 큰아이를 옮기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매일 등원 시간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해야 하니 너무 힘듭니다. 최근 2년 동안 응가를 갖고 노는 큰아이를 많이 혼냈습니다. 혼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공포가 더 크다고 들었는데 그 원인도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큰아이를 장애시설에 보내고 주말에만 데려오라는 말을 둘째가 있는 데서 종종 했습니다. 혹시 그래서 자신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제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고 온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저한테 막 떼를 쓰면서 화를 냅니다. 결국 그분이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옮겨도 화는 누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편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저 감당이 안 됩니다. 장애가 있는 큰아이 때문에 제가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새 아이를 혼자 감당해야 해서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의 마음을 잘 못 읽어줄 때가 많고 마음을 읽어주면 떼를 쓰기 때문에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제 입장을 털어놓을 때가 많고 둘째가 말을 안 들을 때 저도 모르게 힘든 내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혼내지 않았는데도 눈치를 봅니다. 눈치도 빠른 아이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상처 안 받게 하고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장애가 있는 형이 있어서 크면서 상처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하셨네. 아유, 참 가운데 끼어서 아이도 쉽지는 않겠어요. 네. 아이도 힘들 것 많이 같아요. 힘들죠. 저 어머님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네. 우선 아이가 상처 안 받도록 키워야지 하는 마음을 내려놓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네네. 실제 그걸 이루지도 못하면서 네. 자기 마음만 계속 부담이 괴롭히는, 있죠. 네, 자기 마음만 계속 괴롭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장애를 가진 형도 있고 네. 아주 어린 갓난쟁이 막내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육체적으로 파김치가 되거든요. 아, 그럼요. 파김치가 네. 되는데 어떻게 둘째한테 막 정성을 다해서 대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짐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엄마는 너를 항상 네 편이고 네 옆에 있고 싶지만 엄마가 이런 일 때문에 충분히 못 해줘서 네.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너가 엄마랑 같이 이런 일을 해보자. 이렇게 오히려 아이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근데 이 아이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네. 네가 그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라. 그럴 건 아니에요. 예. 그럼 부담을 지우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차피 이 아이도 결핍감, 아쉬움, 상처를 갖고 가게 돼요. 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 역시 예. 나도 아쉬운 게 있어. 네네. 좀 너 그런 게 너한테 집중하지 못해서 엄마가 너만 보지 않아서 네네. 좀 서운하지. 응? 엄마는 너가 서운한 마음은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엄마가
너한테 집중하기는 어렵구나. 하지만 내가 네 마음은 알아. 네, 하면서 네.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하지만 그걸 다 없애야 되겠다는 부담. 예. 없앨 수도 없는데 네, 그렇죠. 없애야겠다는 부담을 가지면 엄마가 더 안절부절해지세요. 아이고. 네. 엄마가 안절부절해지니까 안정감을 잃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안정감을 잃은 엄마를 보니까 네네. 아이가 또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좀 가볍게 보시길 바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대개 그 자녀와 부모 엄마와의 관계는 조금만 특별한 경우예요. 그죠? 많이 특별한 그죠? 경우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인정을 하자는 거죠. 예. 이런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뭐 여러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엄마가 몸이 아프다. 예. 네. 뭐 여러 여건이 엄마가 또 일을 해야 돼서 아이를 갖다가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든지. 네네. 그래서 아이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또 예. 아이가 잠자는 얼굴 보면 너무 안쓰럽고 내가 더 많이 해주고 맞아. 싶고 이런 욕구는 있는데 네네. 막상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럼요. 현실에서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 있는 시간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네네.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한테 오히려 짜증을 내요. 아,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마음에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더 짜증을 내고 더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예. 그 아이가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보일 때 더 화를 내고 이게 아이도 똑같아요. 예. 아이도 이제 마찬가지. 그렇겠네요. 예. 그럼 얼핏 듣기에 둘째를 조금 예. 방치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방치라는 거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마음의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 둘째하고 엄마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네, 네. 어려움을 같이 가는 같이 네. 동반 자죠. 아이의 아. 말을 들어주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도 네네. 굉장히 그 어려운 길을 갔기 때문에 전후에도 생기고 예. 오히려 이렇게 깊은 그렇죠. 관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힘든 길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예. 많아요. 엄마가 이 아이 얘기를 들어주고 짧은 시간이나마 아이가 뭐라고 말하면 눈을 맞추고 네네. 들어주고 그래 많이 불안하지. 예. 그럼 불안한 네 마음을 아는데 엄마는 엄마가 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인형 만들어주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엄마 인형 같은 걸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아. 이게 엄마 인형인데 엄마가 항상 너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해. 네. 엄마는 너가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형제가 셋이 있는데 네. 그럼 너만 제일 소중하다고 하면 이거 좀 잘못된 정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애한테 너가 제일 소중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모든 애한테. 네. 뭐 똑같이 소중해. 이렇게 얘기하면 만족이 안 돼요. 그렇군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뭐 그렇군요. 똑같이가 무슨 뜻이지? 뭐 이렇게 네네. 애매하거든요, 아이가. 너가 제일 소중하다고 말하면 돼요. 딴 애들은 네네. 물어보면 너가 제일 소중해. 네. 응? 그런 다음에 둘이 같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네. 네, 맞아요. 누가 그럴 때 소중하냐고. 어. 너는 큰아들로서 제일 소중하고 넌 넌 둘째 아들로서 제일 소중해. 예. 난 너를 보는 순간 너가 소중하고 너를 보면 너가 제일 소중한데 네. 너무 소중한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네네. 너가 나하고 눈빛을 맞춘 순간 너가 제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뭐가 뭔지 몰라도 제일 소중하다는 말에 위로를 받겠네요. 그렇죠. 제일 아이들은. 소중하다는 말.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둘째 아이가 예를 들면 쓰레기 버리 내려가는 거 잠깐 엘리베이터 타는 동안도 전화 통화를 해야 될 정도거든요. 분리불안이 있어요. 이 있죠, 아이가 아이가? 전체적으로 불안이 높습니다. 뭐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융통성도 없는 것도 있고 분리불안도 있고 예. 지금 또 한 가지는 뭐 여기 보면은 눈치도 많이 보고 네네. 불안이 많은 아이들의 특성을 다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불안을 보이는 이유는 이 정도면 조금 심한 정도거든요. 네네. 보통의 불안은 넘어서요. 예.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도 좀 장애가 있다. 형만 장애가 있어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문제가 있다. 나도 좀 봐줘야 되는 상태다. 라는 장애화가 된 거예요. 예. 그렇군요. 마음의 장애죠. 네네네. 마음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결국은 얘도 좀 당분간은 정성이 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정성이 필요해서 조금씩 엄마가 얘 마음을 읽어주면서 조금씩 뒤로 빠져줄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형을 실어주러 내려갈 때 이제 막내 아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막내 아기를 봐주라는 역할을 지금 그렇죠. 하고 있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그러지 않은 상황. 뭐 쓰레기를 버려갈 때는 이거 좀 들고 같이 가자. 네네. 오히려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좋아요. 엄마랑 같이 가고 그러면 귀찮으면 있어도 되고 오히려 엄마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엄마는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약속을 정한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엄마는 5분 뒤에는 여기 예. 올라와 있어. 그렇죠. 5분 뒤에는 5분 뒤에 올라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럼 중요하죠. 아이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느낌. 네네. 사실 뭐 곧 오는데 뭐가 쓰레기 버리러 정해져 있지 갔으니까. 않으면 형을 실으러 갔으니까 뭐 형 휠체어 뭐 실으러 가면 아마 뭐 5분 10분 뒤에 분명히 올 거고.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안 좋은 생각을 막 잔뜩 애는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게 분리불안이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광경, 그것도 다 보여주고, 예. 그 형을 차에 실는 광경도 다 보여주면 별게 아니라고 본인의 그 나름대로 생각, 시간의 개념을 가질 텐데. 네, 조금 준비를 하면은 엄마가 좀 할 수 있는데 아침에 바쁘시니까 아마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형 휠체어, 막내, 바쁘죠. 유모차 요거 같이 안 되거든요. 다 못 챙기죠. 이 막내가 조금만 크면 요거 해결될 문제. 예. 네, 같이 내려가자. 시간이 좀 필요하네. 예, 같이 내려가자 하면은 귀찮아합니다. 좀 이따가. 예, 같이 내려가면 귀찮아하는데 아직은 같이 내려가자고 하기에는 좀 어리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 상황만 지나면 이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는데 네. 아이한테 그럴 땐 시계를 주고 그 시계가 끝날 때 엄마가 온다. 스탑워치를 주고. 응? 엄마가 괜찮네. 오는지 안 오는지 봐라. 예. 그럼 애가 불안할 때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고 이거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엄마가 전화 받느라 사실 애 실는데 전화는 이렇게 받기 어렵고 엄마 또 짜증나고 짜증나니까 또 왜 자꾸 또 전화하고 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애는 또 더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또 아이는 엄마는 또 전화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전화를 또 하는데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네네. 또 불안해지고 네.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불안을 줄이기 위해선 시간 약속을 하고 애들은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네. 스탑워치가 좋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줄어들면 000 되는 건 알아요. 이 아이가 아직은 시계를 보고 5분, 10분 요거 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개념이 없을 수 있으니까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걸 보여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온다는 느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걸 미리 평소에 집에 있으면서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방에 있다가 요거 없어지면 나온다. 예. 이제 요 정도의 느낌이구나. 요 정도의 느낌이라는 걸 미리 갖는 게 좋아요. 네네. 그날 아침에 불안한 상황에서 그걸 대뜸 던지지 말고 평소에 스탑워치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참. 그러면 어머님이 좀 훨씬 편하게 그러네요. 얘를 돌볼 네. 수가 있고요. 항상 아까 인형 같은 걸 만들어줘서 그 인형을 들고 다니게 하고 엄마가 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네 엄마고 늘 너 옆에 있을 거다. 잠깐 떨어져 있어도 곧 돌아오고 늘 너 옆에 있는 사람이야. 네. 물론 엄마도 불안하죠. 내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은 있겠지만 네. 아이한테는 그런 표현을 하지 말고 네. 엄마 늘 네 옆에 있어. 엄마 늘 너가 이 순간 즐겁길 바래.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둘째가 볼 때는 항상 그 형을 향해서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많이 볼 가능성이 많죠. 예, 그 상처는 어느 정도는 꼭 줄 수밖에 없어요. 있는 것이다. 우리 형편들이 형편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해야 되는 장애 거군요. 아동을 키우는 집에 비장애 아동이 네. 많은 상처를 받고 큽니다. 그거를 아주 안 받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예. 그거를 인정하면서 서로 같이 나아가자고 해야 돼요. 네.